콩팥까지 뜯어냈으니 이제 진짜 끝이지. 서류상 아내한테서.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64세 약사 이하연의 인생이 남편의 비밀 통화 한마디로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을 목격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겨울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던 2024년 12월 서울중앙병원 특실에는 무거운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이하연은 남편 한기태의 신장이식 수술 동의서를 앞에 두고 잠시 망설였죠. 64세의 손길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까맣게 변한 손톱 밑의 흙자국은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한 증거와도 같았어요. 서명만 하면 됩니다. 간호사의 말에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펜을 쥐는 순간 문득 19살 때의 기억이 밀려왔어요. 경북 봉화의 새벽밭에서 어머니 대신 일하던 자신의 모습, 그 고된 날들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서울대 약대에 합격했던 그 순간이 선명했죠.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하연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병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하연의 헌신에 기대어 살면서도 사랑한다는 말만 반복했죠. 말뿐인 사랑이었습니다. 하연은 동의서에 서명한 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 내리는 병원 정원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한때 그런 꿈이 있었죠. 하지만 부잣집 며느리라는 조건에 현혹되어 약사라는 직업 대신 아내라는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희생이었어요. 곧 수술실로 데려갈 겁니다. 의사의 말에 하연은 남편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했습니다. 기태는 그저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에도 하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결혼 생활, 그 긴 시간 동안 진정한 사랑을 느꼈던 적이 있었을까요? 하연은 마음속으로 자문했습니다. 그렇게 수술 준비가 끝나고 기태는 마취 전 투약을 위해 옆방으로 이동했어요. 하연은 잠시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이하연이 남편의 병실로 돌아왔을 때 한기태는 마취가 덜 깬 상태로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반쯤 열린 눈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그의 모습에 하연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연의 인생을 뒤바꿀 말이 기태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콩팥까지 뜯어냈으니 이제 진짜 끝이지. 서류상 아내한테서. 기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냉랭했죠. 하연은 숨을 죽인 채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어서 기태가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은서야,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차례야. 통화 내용을 들으며 하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이 여자 콩팥 하나에 30억이면 비싼 거지. 평생 나한테 바친 인생값으로는 싸다고. 기태의 말에 하연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연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는 동안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40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해버린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수술비도 다 처리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완전히 자유로워질 거야. 기태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연은 벽에 기대어 섰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듯했죠. 녹음을 마친 하연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수술실로 향했어요. 의사를 만나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 수술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기태 씨의 간 수치가 급상승해서 이식 수술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연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수술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기태의 말은 모두 계획된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하연의 심장이 격하게 뛰었죠. 수십 년간 자신을 부품처럼 취급한 남편의 진짜 속내를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하연의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하연은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의 음성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죠. 이 여자 콩팥 하나에 30억이면 비싼 거지. 녹음 내용을 들은 의료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아들 한주성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하연은 아들에게도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죠. 이게 무슨 소리야? 주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연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그때 한기태가 회복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하연과 주성 그리고 의료진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색이 변했어요. 무슨 일이야? 기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남편을 향해 걸어갔죠. 기태 씨, 수술은 시작도 안 했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기태는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간 수치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마취가. 하연은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녹음했어요. 은서라는 여자와의 대화도요. 그 순간 기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엄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주성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아버지가 날 이용했던 거야. 40년 동안. 기태는 기절초풍한 표정으로 실성한 듯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연아,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 40년을 함께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하연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40년간의 거짓된 사랑, 그 무게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죠. 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끝이에요. 기태씨. 그 말과 함께 병원 로비로 향하는 하연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성이 어머니의 뒤를 따랐어요. 그들 뒤로 기태의 애원하는 목소리만이 허공에 맴돌았죠. 병원 로비의 한쪽 구석, 이하연은 동생 이하영과 이상우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하영은 문학교수로, 상우는 변호사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하연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두 동생의 얼굴이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누나, 이건 명백한 범죄야.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손에 든 노트북으로 빠르게 무언가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사기에 장기 기증 사기라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연은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41년간 써온 가계부였습니다. 매일매일의 지출, 남편의 사업을 위해 희생한 자신의 약사 직업, 시댁을 위한 헌신, 아들의 학비까지 모든 기록이 그곳에 있었죠. 매달 기태 씨 회사에 얼마씩 보냈는지, 어머님 병원비로 얼마를 썼는지 전부 여기 있어. 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평생 써온 가계부가 이런 날에 증거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아들 주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의 이중 생활을 목격한 적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죠. 3년 전 강남에서 어떤 여자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그때는 사업 파트너라고 하셔서 하영이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주성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속인 거야. 상우는 노트북을 돌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에서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어. 특히 장기 기증을 유도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야. 그의 말에 하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이야. 하연의 말에 가족들은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40년 넘게 한 가정을 위해 살아온 시간,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찾을 때였죠. 내일 아침 변호사들과 미팅을 잡았어. 상우가 말했습니다. 누나를 위한 최고의 법적 대응을 준비할게.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이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삶에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죠. 병원 복도를 홀로 걷는 한기태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수술이 취소된 이후 은서라는 여자도
그를 피하기 시작했죠. 한때 거만하고 당당했던 그의 어깨는 지금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이하연은 병원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아들 주성이 옆자리에 앉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주성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연은 미소 지었어요. 생각보다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할까? 그녀의 미소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기태가 카페로 들어왔어요. 그는 하연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하연아, 제발 한 번만 대화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했죠. 주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마세요. 아들의 단호한 목소리에 기태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연은 천천히 일어났죠. 기태 씨, 41년 동안 한 번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한 적 있나요? 정말 사랑한다고 느낀 적 있었나요? 그녀의 질문에 기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감사와 사랑을 나 자신에게 줄 거예요. 하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죠. 기태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하연은 이미 병원 대기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주성이 그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진짜 당신 인생을 사세요. 하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의 눈물이었죠.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볼게. 하연의 말에 주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연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법원의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이하연은 마지막으로 한기태를 바라보았어요. 협의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150억을 수령하는 서류에 방금 서명을 마친 후였죠. 기태의 눈에는 후회의 빛이 어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축하해요, 하연 씨,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다니 다행이네요. 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돈보다 더 값진 건 내 삶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41년간 자신을 짓눌러온 짐에서 벗어난 기쁨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하연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동생 하영이 그녀의 팔을 잡았죠. 언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하연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빛이 완연한 하늘이 그녀를 반겼어요. 나 여권 만들러 갈 거야.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했거든. 집으로 돌아온 하연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자신의 꿈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가학원에 등록하고 노트북으로 여행 정보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게 나였어? 라고 놀라워했죠. 재산은 법적으로 깔끔히 정리되었습니다. 하연은 그동안 미루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어요.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또래 여성들과 친구가 되었고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유럽 여행은 어때? 요가 수업 후 친구들이 제안했습니다. 하연은 환하게 웃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거예요. 집에 돌아온 하연은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자신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서울대 약대 졸업장을 꺼내어 벽에 걸었어요. 그리고 평생 꿈꿔왔던 일기를 쓰기 시작했죠. 오늘부터 나는 이하연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그녀를 응원하는 듯 했어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65세가 된 이하연은 인천공항에 서 있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유럽 배낭여행을 떠나는 순간이었죠. 요가 클래스에서 알게 된 60대 여성 4명과 함께 결성한 뉴라이프 시스터즈라는 여행 모임이었습니다. 하연 씨, 여권 찾았어? 김미자가 물었어요. 하연은 가방에서 반짝이는 새 여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비행기 안에서 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구름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그녀의 마음도 높이 날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딸, 아내, 엄마였지만 이제는 내가 나로 사는 시간이에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했죠. 파리의 에펠탑, 로마의 콜로세움,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건축물. 하연은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고 미술관을 투어하고 말을 타기도 했어요. 평생 꿈꿔왔던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죠. 베니스의 한 카페에서 하연은 손자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예뻐 보여? 5살 손자의 순진한 질문에 하연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가 행복해서 그런가 봐. 할머니 모델 같아. 손자의 순수한 말에 하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여행 중 만난 한 사진작가가 하연에게 다가왔죠. 마담, 당신의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당신의 눈에서 특별한 빛이 보여요. 하연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작가의 렌즈 앞에서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감 넘치는 포즈를 취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하연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피부가 그을렸다 해도 그녀의 미소는 더 밝아졌죠.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하연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연 씨, 늦게 피는 꽃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시겠어요? 한 방송사의 제안이 왔습니다. 하연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진 후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연은 용기를 내어 수락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는 말을 남기며 방송 스튜디오의 밝은 조명 아래 하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65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는데 어떤 기분이신가요? 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인생의 봄을 다시 맞이한 것 같아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솔한 대답에 스튜디오는 따뜻한 박수로 가득 찼죠. 방송 이후 하연에게는 수많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연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하연 씨의 이야기가 저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저도 늦지 않았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하연은 자신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하연은 자신의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늦은 꽃이라는 이름의 그 공간에서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꿈을 응원하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예전 약대 동기들과의 모임에서도 하연은 당당했어요. 너 정말 달라졌다. 라는 말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단지 잠시 잊고 살았을 뿐이지. 하연은 매일 밤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펜을 들고 일기장을 펼쳤어요. 65. 이제서야 내 이름을 되찾는다. 나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이하연이다. 오늘부터 매일이 나의 첫날이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늦게 찾은 자유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는 삶의 순간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